UCC 대회는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켜나감으로써 나아가 우리의 어를 곧게 세우고 교래의 무궁한 발전과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UCC 대회에 참가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가면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 학생들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놓게 된다면 이 대회의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회가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 글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이번에 개최된 UCC 대회는 처음 위례를 맞이하여 시작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따라서 참여한 학생도 좀 적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도 이런 제작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이번 시상식과 더불어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충분한 제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작품과 높은 참여율이 나오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전통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IT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는 대회로 보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외솔에는 나라사랑, 한글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실천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1회 한글사랑 나라사랑 UCC 공모전에 나오게 된 세광고등학교 1학년 9반 한정우입니다. 우리의 한글은 정말 대단한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은 역사적 사료 등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하면서 우리말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조선인 144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1443년에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 자음 17자, 모음 11자 모두 28자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이 한자를 못 읽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과거로 여행을 왔으니 집현전의 학자들을 감상해 봅시다. 그 다음으로 여행할 장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으로 가볼 겁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조각가인 김영원 교수가 설계한 것으로 2009년 건립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여행을 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보았으니 우리말 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자료는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서 수집하였습니다.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N차 감염은 연쇄감염, 연속감염 등으로 가드레일은 보호난간으로, 가이드는 안내로, 가이드북은 안내서 등등등 우리 일상 속에는 외래어 등이 섞여 있습니다. 이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쓰이고 있는 욕설 등을 쓰지 않고 욕설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청주시 세강고등학교 1학년 9반 한종호입니다. 먼저 저를 고등 음뜸상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등 음뜸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서 우리 언어인 한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명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멋진 단체인 외소대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혹시 깨지고 부서져라는 말을 아시나요? 깨지고 부서지는 만큼 노력이 있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기 전에도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곤 했는데요. 물론 수상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단련해 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영광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요즘 핫한 메타버스라는 소재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는데요. 제가 메타버스라는 소재를 이용한 이유는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나의 생각을 심사위원 분들께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메타버스라는 소재가 제일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상을 수상하게 도와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수상하지 못하신 학생분들 낙담하지 마세요. 이 공모전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일삼고 다른 공모전에도 참여해보세요. 그럼 당신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이상 수상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나 누나 폰으로 게임해도 돼? 해도 돼. 누나 고마워. 우리 누나 100점 맞았네?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 역시 우리 누나 100점일 줄 알았어. 역시 영어 실력 오지고 지리고? 이거 무슨 뜻이야? 나 한글 다 알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띵작? 이건 또 뭐야? 누나, 이거 무슨 말이야? 오늘 오뎅국 맛있지? 아빠, 오뎅국 아니고 어묵국. 우리 선생님이 오뎅국이라고 하지 말고 어묵국이라고 하라고 하셨어. 아, 그래, 미안. 오늘 어묵국 맛있지? 응. 출발! 엄마, 우리 음료수 먹으면서 가요. 그럴까? 자, 주문. 나는 커피. 나는 딸기우유. 나도 딸기우유. 엄마는요? 엄만 얼죽하지. 엄마, 얼주가가 뭐예요?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신다고. 엄마, 얼주가 말 이상해요. 아빠, 뭐 하세요? 이번 제사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이거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알 수 있게 한글로 바꾸면 안 돼요? 좋은 생각이네. 이번 기회에 한글로 바꾸자. 좋아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저도 모르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낸 말, 일본 잔재어, 줄임말 등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말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번 제사부터 지방을 한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 나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중학교 1학년 김가연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절하신 외솔의 관계자분들의 배려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 한글을 배우는 그들에게 어원도 알 수 없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사실 저도 친구들과 대화하는 도중 필요 없는 영어를 섞어 쓰거나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영어를 사용하면 똑똑해 보이는 듯 느껴지고 신조어를 써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글의 교육 연구에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바치신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지난 제사부터 지방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뜻도 모르고 지방을 썼던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 잘못된 말을 사용할 때마다 바르게 고쳐주며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며 빈틈없이 아주 야무진 사람이란 뜻의 모돌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외솔의 공모전 수상자답게 모돌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누나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아름다운 우리말 많이 쓸게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 저도 공모장 응모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이것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2번, 이것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 3번, 외솔 체험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한글입니다. 문제가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건 한글을 지키려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그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일제강점기 때 시장의 모습인데요. 사진 속의 간판이 보이시나요?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없네요. 공복이 된 직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한글 간판이 보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네요. 이제 아셨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지키려 노력했던 외솔 최연매 선생님과 같은 분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한글을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지난번 할아버지 제사 때부터 책문을 한글로 바꾸어 사용했어요. 아빠가 한글로 쓴 책문을 읽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 싫어하기만 했던 제사와 진지하게 다가왔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글 사랑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심석초등학교 4학년 박호경입니다. 이번 한글 사랑 나라 사랑 UCC 대회에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한글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UCC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한글을 지키려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아주 감사함을 느껴요. 이제는 우리 차례한 것도 알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부상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글 사랑을 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